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회로 실험 1 3차 시에서 우리는 전압의 측정과 전류의 측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기초회로 실험과 회로 해석론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전기 회로를 대상으로 회로 해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같이 세트로 묶다 보니까 앞에서는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기초회로 실험 1에서는 필수적이겠죠. 아마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3차 시에 수업했던 내용을 예비 리포트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 오늘 기초회로 실험 4차 시 수업에서 하는 거는 예비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확인했던 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대개는 이제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회로 실험 3차시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서 실제로 이제 실험하는 과정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더듬어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5V를 먼저 한번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파워 서플라이부터 세팅을 해 볼까요? 우선에는 파워 서플라이의 채널 2의 검은색 음극부터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양극을 나중에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넣고, 보면은 아직까지 아웃풋 온오프에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이렇게 조절을 해봐야, 이렇게 조절을 해봐야 전압이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요 녀석을 오케이 눌러 보니까 이제 아웃풋 온오프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전압을 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V로 실험을 할 거니까 5V에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멀티미터를 또 세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멀티미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티미터의 탐침을 먼저 여기 꽂고, 네거티브부터 꽂고 포지티브를 전압 쪽에 꼽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넣고 DC 볼트를 측정하는 거니까 DC 볼트를 측정하는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제대로 파워 서플라이하고 멀티미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직접 물려 가지고 이렇게 직접 물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려 보니까 이 녀석이 왼쪽에 전압이 5.0123 뭐 125 뭐 이렇게 해서 거의 5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꺼두고 두 개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레드보드가 보입니다. 브레드보드에다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1kΩ 저항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 선이 전혀 완전 분리되지 않고 깨끗한 거, 처음 이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위를 써서 끝을 이렇게 두 개를 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잘라내고, 브레드보드에다가 이 저항들을 꽂아 보겠습니다. 저항을 꽂을 때는 저항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리면은 보기 좋은 모양새로 구부러지죠.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두 개를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하나를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꽂고 위에 꽂았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같은 자리에 서로 병렬로 이렇게 되도록 정확하게 꽂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하는 것이니까, 먼저 이렇게 전기회로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악어 클립의 네거티브부터 이렇게 물리고 포지티브를 물리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저항, 병렬 연결된 저항에 5V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로 5V를 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멀티미터를 측정을 해 볼게요. 멀티미터로 5V가 제대로 인가가 됐는지 하는 거를 탐침을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탐침은 한쪽은 이쪽 끝에 이렇게 되고, 또 다른 한쪽 끝에 이렇게 돼 보면은 5.0045 뭐 6 뭐 이렇게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저항, 병렬 연결된 저항 양단에 5V가 정확하게 인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는 저항 두 개가 병렬되어 있는 것처럼 파워도, 그러니까 전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가해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대로 인가해주고, 측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전부 다 사실은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5V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압 측정하는 거는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전체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류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이 나와서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전류가 결국에는 여기에 멀티미터에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미터 입력이라는 것은 멀티미터의 포지티브 단자죠. 양단자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터의 네거티브 단자에서 전류를 양단자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내부 회로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예, 출력으로 나와서 이 나온 전류가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전기 회로를 타고 흘러야지 폐회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회로가 만들어져야지만 전류가 제대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폐회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폐회로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거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어디에서 개방을 했고 뭐가 잘못된 거지? 전류가 생각했던 거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전류가 틀리네. 뭐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전체 전류를 측정한 거를 아까 이전에 3차시 수업한 거를 한번 더듬어 보면은 전체 전류를 측정할 때는 파워 서플라이의 양단자에서 멀티미터의 양단자로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멀티미터의 음단자에서 이제 전기 회로 쪽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에는 멀티미터부터 파워 서플라이는 5V를 계속 공급하는 걸로 그대로 두고 멀티미터를 바꿔야 되겠죠. 멀티미터를 지금 이제 전류를 측정할 거니까 멀티미터의 세팅을 전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탐침도 전류 측정하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해보니까 미리암페어 단위였죠. 그래서 미리암페어 단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측정 모드는 측정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곳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DC 암페어, DCI를 이렇게 눌러서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단위가 현재는 이제 전류가 안 들어가니까 마이크로 암페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 마이크로 암페어죠. 굉장히 작은 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류를 측정할 거니까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멀티미터 파워 서플라이의 양단자 그 다음에 멀티미터의 양단자를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멀티미터에서 일단 전류가 이 빨간 선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파워 서플라이의 빨간 선을 통해서 나와서 멀티미터의 빨간 선을 통해서 이제 멀티미터로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멀티미터에서 흘러나온 전류는 여기에 있겠죠.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 녀석이 이제 전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흘러나온 전류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폐회로가 돼야 되니까 흘러나온 곳에서 전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 파워 서플라이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 회로의 네거티브 분야에 이렇게 악어 클립을 꽂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윗부분에는 어디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되느냐? 그죠? 아까 우리가 연결해 놨던 멀티미터의 네거티브 단자가 여기에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자, 전류를 측정합니다. 전체 전류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다시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나요? 10.04 정도 미리암페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미리암페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회로를 구성을 했더니 이렇게 전류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을 했더니 전류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파워 서플라이에서 5V를 공급을 하고 1kΩ 저항 두 개가 1kΩ 저항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에 0.5 kΩ이 될 것이고 0.5kΩ 1kΩ 저항 두 개가 100열이니까 0.5k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하는 아그 클립을 통해서 나온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한 전압이 전류가 멀티미터의 포지티브 탐침을 통해서 이렇게 멀티미터로 입력이 되고 멀티미터의 네거티브 탐침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전기 회로에 이렇게 인가가 되면은 저항 두 개를 거쳐서 까만 선, 까만 오른쪽에 보이는 까만 선은 파워 서플라이의 네거티브 단자입니다. 이 네거티브 단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파워 서플라이에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워 서플라이에는 전부 초록 불들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초록 불들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파워 서플라이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항 하나만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우리가 한번 아까 해봤었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해볼 때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렇게 이제 전류를 공급을 하겠죠.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류를 공급을 하는데 분명히 이 녀석은 제일 첫 번째 단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 왼쪽에 있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인데 지금은 이 두 개가 같은 선상에 묶여 있으니까 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개방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개방을 해 줘야 된다. 어떻게 개방하느냐? 개방이란 것은 연결이 끊기는 거. 그러니까 다른 구멍으로 여기에 있는 윗부분을 다른 구멍으로 같은 구멍이 아니라 다른 구멍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살짝 치우고 한번 다른 구멍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잘 안 들어가네. 예, 다른 구멍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구멍이 한 칸 차이 나는 다른 곳에 위쪽 부분만 다른 곳에 있고 아래쪽 부분은 사실은 여기 위쪽은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죠? 이쪽 라인에 있고 아래쪽 요 다른 저항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한 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구멍이 있고 밑에 부분은 어떻게 같은 라인에 꽂혀 있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같은 라인에 꽂혀 있고 위에 부분만 다른 라인에 꽂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개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한쪽을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전류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녀석은 파워 서플라이의 네거티브 단자는 이렇게 미리 옮겨 놓겠습니다. 옮겨 놓고, 그러면은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까지 들어가는 폐회로는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결하는 거죠. 요 녀석과 요 녀석.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탐침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연결, 플러스 극은 여기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은 여기에 연결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나온 것이 요 멀티미터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까만 선으로 이렇게 타고 갈 겁니다. 그 녀석을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연결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전류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결을 했습니다. 전류가 이제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저항, 두 번째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약 4.569, 약 4.57 정도의 단위는 미리암페어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들어. 이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전류가 조금 여기 보면은 전류가 한 4.555 정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류는 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은 전류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실험하는 제대로 된 방법은 결국에는 제대로 연결을, 그러니까 소자들 간의 연결을 개념에 맞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압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마치 파워 서플라이하고 전기 회로하고 멀티미터가 병렬로 다 연결된 것처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하는 부위에서 반드시 전기 회로를 개방해 가지고 그 전류가 멀티미터를 통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흘러 들어갔다가 흘러 나오도록 그렇게 폐회로를 구성을 해줘야지만이 멀티미터로 정확하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전류가 차이가 있는데요. 한 5V, 5mA 정도 나와야 되는데 4.57 정도 나오니까 한 10%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그 정도 오차가 생기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물론 정확하게 5mA는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실험이란 것은 이런 실험에 사용하는 전압원도 그렇고 전류원도 그렇고, 아까 우리 전압원 제일 처음 측정할 때도 지금은 디지털 계기판에 5V가 딱 찍히지만은 실제로는 5V가 안 찍혀서 5V가 안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멀티미터에서는 5V하고 다른 값이 조금 약간 오차가 있었고, 멀티미터도 이렇게 기계다 보니까 또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터에 나타나는 것도 오차가 있고, 또한 여기에 저항도 보면은 사실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보면은, 저항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색띠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두 개 1, 고동색, 그 다음에 흑색은, 고동색은 숫자 1, 흑색은 숫자 0, 그러니까 1, 0이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세 번째 거는 10의 제곱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10의 2제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 1, 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2제곱 하면은 10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은 1000이 됩니다. 그래서 1kΩ이고,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색띠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색띠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색띠가 금색이면은 5%, 은색이면은 10%, 그 다음에 회색이면은
뭐 20% 이렇게 오차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저항 자체가 이미 오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저항이 아주 정밀한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실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오차 범위가 이제 각각 5%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딱 이 저항 값을 측정해 보면은 정확하게 1k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저항을 측정하도록 저항을 측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항을 측정할 거니까 다시 이걸 빼고 저항값을 측정할 거니까 이제 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항 측정하는 곳으로 탐침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저항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제 저항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저항을 하나 오른쪽에 있는 저항과 왼쪽에 있는 저항 각각의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각각의 저항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저항을 측정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요것도 저항 모드로 버튼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오버로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측정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저항이 오른쪽에 거는 0.9942kΩ 1kΩ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이 되네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얼마일까요? 왼쪽에 있는 저항도 측정을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저항은 0.9975kΩ. 아까 오른쪽에 있는 저항보다는 조금 더 저항이 더 큽니다. 그죠?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병렬 연결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제대로 병렬 연결이 되도록 옮겨서 내놓으면은 저항 두 개가 이렇게 병렬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렬 연결됐으니까 아까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500옴, 0.5kΩ 나와야 되죠. 측정을 해보니까 저항이 0.4980kΩ 이렇게 나오네요. 0.4980kΩ 다시 볼까요? 보면은 저항이 0.4981kΩ. 그러니까 실제로 500옴보다는 조금 작은 저항이 측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오차가 있으니까 이런 오차들은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로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은 우리가 기초회로 실험 1, 3차 시 이론 강의를 통해서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를 측정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방금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제대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확인해 보면은 결국 이론으로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주 정확한 값이 나오지만은 실험을 하면은 기기 간의 오차, 그 다음에 부품의 오차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거의 유사한 값들을 도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회로 실험 1, 4차 시 수업 전압과 전류의 측정 그리고 회로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